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N분학에서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검수하다 보니 화면에 아무런 글씨도 써져 있지 않을 때 화면이 조금 뭉개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선을 좀 표현해 놓으면 그런 현상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을 그어 놨으니까 이 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호의 원자 모형과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 껍질의 유무입니다. 보호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궤도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 안에서 원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궤도가 바로 전자 껍질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전자 껍질은 3개인데요. 보호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무한대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쪽 전자껍질부터 첫 번째 전자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몇 번째 전자껍질인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주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주양자수에 따라서 전자껍질이 몇 번째 전자껍질에 해당하는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양자수가 1이다. 즉 n이 1인 전자껍질은 첫 번째 전자껍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n이 2인 전자껍질은 두 번째 전자껍질, n이 3인 전자껍질은 세 번째 전자껍질을 의미합니다. 이때 각각의 전자껍질을 알파벳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자껍질을 K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을 L껍질, 이렇게 첫 번째를 K로 정해놓고 그 다음 전자껍질을 알파벳 순서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두 표현 모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원자에게 가까이 있는 전자와 멀리 있는 전자의 안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는 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멀리 있는 전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다고 했었죠.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에게 가까운 안쪽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그걸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표현일 수 있는데 에너지 준위에서의 이 준위는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이만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이 전자 또한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소 원자에 적용되는 에너지 준위 값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와 같은 숫자로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n이 주양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첫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여기에 1이 대입된 마이너스 1312라는 숫자로 정의가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구하고 싶다면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4분의 1312가 나오죠. 그게 두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를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낮다, 위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n의 값에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312라는 숫자가 제일 아래쪽에 정의가 될 거고,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는 무한대 제곱분의 1312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0의 값으로 에너지가 나타날 거예요. 즉, 보호의 원자모형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에너지가 0인 거고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는 마이너스 1312라는 숫자로 정의가 될 때입니다. 물론 이때 뒤에 단위가 있거든요. 단위로는 킬로줄 퍼 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의미는 몰당, 1몰당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1몰당 전자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모항에 주양자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숫자 값이 아주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자 껍질 간의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 사이의 간격과 두 번째 전자 껍질과 첫 번째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준위 간격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오는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 크기가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몇 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3배 차이가 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에는 에너지 주인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빠르게 좁아지기 때문에 무한대 번째에서 두 번째 사이의 간격보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사이의 에너지 주인 간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전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꼭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이동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자 껍질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모두 전자전이라고 부른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때 안쪽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갈 때에는 불안정해지죠. 즉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깥쪽 전자 껍질로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바깥쪽 전자 껍질에서 안쪽 전자 껍질로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이때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촘촘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얼마나 안쪽 전자 껍질이 관여하는 전자 전이냐에 따라서 방출 또는 흡수하는 빛 에너지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전자전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써져 있는 전자전이를 보면은 바깥쪽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전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바깥쪽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은 상당히 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큰 빛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종류는 자외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자전이를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와 같은 바깥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전이가 일어나잖아요. 아까 첫 번째 전자 껍질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충분히 큰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거든요. 이때 방출되는 빛의 종류가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자전이에서는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작은 크기의 빛이 방출이 되겠죠? 세 번째 전자전이에서는 적외선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길 보면 바깥쪽 전자 껍질에서 안쪽 전자 껍질로 내려오기 때문에 셋 다 빛을 방출하는 전자전이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에서는 자외선 방출, 두 번째에선 가시광선 방출, 세 번째에선 적외선 방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대의 전자전이가 일어났다면 자외선 흡수, 가시광선 흡수, 적외선 흡수가 되는 거고요. 위와 같이 각각의 빛을 방출하는 전자전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전자전이의 계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오면서 자외선을 방출하는 계열의 전자전이를 라이먼 계열의 전자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오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전자전이를 발머 계열의 전자전이, 세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오면서 적외선을 방출하는 전자전이를 파셴 계열의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은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반대로 바깥 전자 껍질로 나가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전자전이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4개의 전자전이가 나와 있거든요. 이때 각각의 전자전이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E1, E2, E3, E4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건 각각의 전자전이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전자전이를 보면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죠. 즉 불안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자전이가 일어날 거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바깥 전자 껍질에서 안쪽 전자 껍질로 내려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자전이가 될 거고요. 네 번째 전자전이도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자전이가 되겠네요.
이때 각각 흡수 또는 방출하는 빛의 종류를 써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는 얼마나 안쪽 전자 껍질이 관여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더 안쪽 전자 껍질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체크하고 나면 어떤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지 바로 확인이 돼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관여하는 전자전이에서는 가시광선이 흡수 또는 방출이 되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자외선이 흡수 또는 방출되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적외선이 흡수 또는 방출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전자 껍질은 가장 안쪽에 해당하는 전자 껍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안쪽 전자 껍질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더 안쪽 전자 껍질이 관여하는 전자전일수록 더 큰 빛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관여하는 E3의 크기가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이 관여하는 E1 또는 E4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전자 껍질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 껍질 사이의 간격이 멀수록 더 큰 빛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그럼 이때에는 E4가 더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E4 다음 E1,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전자 껍질이 관여하는 E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E3하고 E4의 크기 비가 몇 대 몇이냐, 이런 질문들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다음 N분화학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의 원자 모형의 기본 원리를 배웠는데요. 보호의 원자 모형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은 선 스펙트를 설명하지 못했다 였잖아요. 보호 원자 모형의 문제는 수소 원자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아주 정확한 숫자 값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수소 원자에만 적용이 되고, 수소 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 전자 원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형입니다. 그 까닭은 전자수가 2개 이상이 되게 되면 전자끼리의 반발에 의해 에너지 순위가 더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표현으로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 모형에만 적용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 게 바로 현대 원자 모형인 오비탈이죠. 아직 보호의 원자 모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